일본 언론의 과도한 국뽕을 지적하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와서 일본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뉴스위크 일본판에 외국인이 일본의 화장실을 극찬, 이런 보도를 믿을 사람이 있을까? 라는 제목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이 칼럼을 기고한 칼럼니스트는 이란에서 태어나 일본에 유학을 왔다가 일본에 귀화한 자로서 제3자의 시선으로 일본 언론의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팩트폭행에 가까운 지적에 일본 네티즌들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요? 컬럼의 내용과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 그리고 채널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을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외국인이 일본의 화장실을 극찬, 이런 보도를 믿는 사람이 있을까? 일본의 내향적인 자세는 위험하다. 외신 보도는 정말 나와 상관없는 뉴스인가? 강해지는 언론과 국민의 내향적인 자세는 나라를 망칠지도 모른다. 아직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이 현재와 같이 보급되지 않았던 무렵, 나는 선불카드를 구입해 일본에서 이란에 있는 어머니와 노르웨이에 사는 사촌 등에게 전화를 했다. 화제는 당시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이었다. 하지만 나는 언제나 그 뉴스는 모른다. 일본 언론에서는 나오지 않는다. 라고 말했고 어처구니가 없었다. 나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았다. 그때에 비해 지금은 좋은 시절이 되었다. 무리통화 앱에는 뉴스란이 있고 그룹을 만들어 전 세계의 정보를 교환할 수도 있다. 영어는 물론이고 모국어인 페르시아어로도 뉴스를 들을 수 있다. 이제 예전처럼 어머니나 친척들에게 그 소식을 모른다는 말은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일본 언론에 나오는 해외 뉴스는 느리다고 느끼는 것이 많다. 대부분 이미 며칠 전에 페르시아어로 흘러나온 뉴스들이다. 또 일본 뉴스는 느릴 뿐 아니라 해외의 정세가 축소된다는 느낌도 든다. 아프가니스탄 정세에 대해 많은 나라의 뉴스 프로그램들은 시간을 들여서 보도하고 있는데 일본 TV 매체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감염 상황이 탑 뉴스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래도 CNN에 아프가니스탄 현지 보도에서 일본 채널로 돌리면 애완견의 귀여운 동영상과 길거리 교통사고 영상이 넘쳐나니 그 차이가 너무 어처구니 없다. 일본은 세계와 동떨어져서 평행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것 같다. 언론에는 일본을 찬양하는 정보뿐. 아프가니스탄에서 활동하던 나카무라 테츠 의사가 사망했을 때는 더 시간을 쪼개 보도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번에는 일본 대사관에 많은 아프가니스탄 직원들이 그 나라에 남겨져 있는데 생명의 무게가 다른가 싶을 정도로 작게 취급된다. 정보를 모아 분석하고 보도하기보다는 두루뭉실하고 하나마나한 뉴스로 도망치고 있다. 고밖에 할 수 없다. 나카무라 테츠,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에서 수십 년간 한센병 환자들을 돌본 일본인 의사, 현지 농민들을 위해 수로를 뚫고 아이들을 위해 학교를 세우는 등 일생을 봉사활동에 매진, 2003년 막 사이사이상 수상, 2019년 12월에 총격 테러에 의해 사망. 반대로 일본 언론에서 증가한 것은 일본이 얼마나 해외에서 칭찬받고 있는가 라는 화제다. 일본의 백인샵이 훌륭하다. 화장실이 훌륭하다. 일식이 매우 인기 있다 등등 여러분들도 일상적으로 보고 있을 것이다. 올림픽, 패럴림픽으로 일본에 온 선수나 보도 관계자가 선수촌이나 편의점의 식사를 극찬하고 있다 라는 기사가 그 최신판이다. 과연 이런 말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는 일본인이 있을지 나로서는 크게 의문이다. 자국의 정보만으로 충분했던 시대는 끝났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런 화제를 기쁘게 읽는 사람이 많으니 비슷한 이야기가 몇 번이고 뉴스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올림픽에 즈음하여 보도되어야 할 것이 일본은 편의점의 샌드위치가 훌륭하다. 외국인 기자들이 극칭찬이라는 소식일까? 일본인의 세계관이 너무 작아져서 지적 호기심의 수준도 떨어졌나? 라고 생각하면 암담하다. 이렇게 말하면 꼭 일본의 그런 점이 무엇이 나쁜가? 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세계는 지금 싫든 좋든 연결되어 버렸다. 자기 나라만 알면 되는 시대는 오래전에 끝났다. 그것은 금융위기, 기후변화에 의한 천재지변, 그리고 코로나의 만연을 봐도 알 수 있다. 내가 일본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굳이 말하는데 더욱 심해지는 일본의 내향적인 자세는 나라를 망칠지도 모른다.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나라에서의 사건, 사고, 분쟁과 감염증이 어느 날 당신의 삶을 180도 바꿔놓을 수도 있다. 때로는 편한 얘기도 좋지만 세계의 정세에 안테나를 만들어 놓는 것은 당신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칼럼에 달린 야후재팬의 댓글 반응입니다. 제목 선정이 이상할 뿐이지. 뭐 그래도 이 사람 말이 맞잖아.
일본 찬양 같은 건 제쳐두고 실제로 세계는 미사일을 날려버리거나 무엇이든 견제하고 있는데 일본은 스스로를 지키려는 무기를 가지는 것만으로도 전쟁할 생각이냐? 라고 말하는 바보도 있다. 이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일본은 더욱 위기감을 가지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국민을 타락시킨 것은 TV라고 생각함. 일본에는 방송국이 많이 있지만 얻을 수 있는 보도, 프로그램은 레벨이 낮고 전부 비슷. 유튜브나 인터넷 정보의 재탕도 많다. 일본 전체가 상당히 낭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득권으로 국가의 전파를 사용하는데도 유료 활용도 할 수 없고 방영시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나는 보도 프로그램은 주로 위성TV를 본다. 지상파는 긴급 속보 등에 한정된다. TV용 전파는 입찰 제도로 하고 의욕 있는 미디어에게 참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역시 외국에서 태어나 일본을 좋아해서 일본에 온 사람으로서의 관점이군요. 공부가 됐네요. 확실히 최근에 일본 대단의 류의 프로그램이나 기사에 실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와서 깜짝 놀란 외국인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것을 나쁘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일본 대단의 류의 프로그램을 자주 보다 보면 일본인에게 자만심이 생겨서 발전을 계속하려는 노력을 멈춰버리는 것은 아닐까? 라는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옛날 올림픽 뉴스는 국적에 관계없이 1, 2위 선수의 영상을 내보냈고 일본인 선수가 하위일 경우 순위를 표시할 뿐이었다. 최근에 올림픽은 메달도 따지 못하는 일본 선수들의 영상만 내보내고 누가 1위였는지조차 알려주지 않는 뉴스가 많다. 스포츠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단지 일본인을 보도하고 싶을 뿐. 무라카미 하루키가 노벨 문학상을 놓쳤을 때 교도통신의 전달 기사 본문은 노벨 문학상 일본인 수상 없음 뿐. 도대체 누가 탄 건지 교도통신은 아무런 관심이 없다. 언제부터 일본은 이렇게 좁은 나라가 되었을까? 1980년대까지 쓰여진 일본일로는 대개 일본은 안 된다는 내용이었다. 경제와 사회가 발전하고 좋아질 때만 해도 노력하면 더 좋아진다는 생각이 이 부분은 안 된다는 의견을 수용하는 아량으로 이어졌다. 최근에는 일본 대단할 뿐 안 되는 점을 지적당해도 어쩔 수 없다며 듣고 싶어 하지도 않아 자신감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일본인론. 일본인과 일본 문화에 관한 특징을 서구 문화와 비교하여 해석하는 이론. 여기가 이상해요. 일본인이 방송되던 시대에는 자기 비판이 받아들여질 여력이 일본에 있었다고 생각해 외국인이 일본을 받아주었다. 일본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있다. 라는 뉴스는 듣기 좋은 말로 자존심을 자극하지만 더 이상 필요할까? 확실히 일본의 편의점은 훌륭하지만 지나친 일본 예천 뉴스는 그 매우 저렴한 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피폐해지고 있는 일본 사회에 대한 자기 연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어느 나라의 기자가 샌드위치를 극찬했다는 소식보다 우선해야 할 뉴스가 있을 것이다. 여기가 이상해요. 일본인. 일본에 사는 외국인 출연자가 일본에서 느낀 다양한 문제에 대해 일본인 패널들과 토론하는 프로그램으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일본 TBS에서 방송. 좋은 발언은 독일이나 영국인 출연자가 하는 것이 암묵적인 룰이었고 회사원, 유학생, 영어 강사 등으로 알려졌던 외국인 출연자 상당수가 사실은 일본 기획사 소속이었던 것이 나중에 밝혀졌습니다. 확실히 일본 편의점의 샌드위치는 다른 나라 것보다 싸고 맛있다. 하지만 저 정도의 물건을 만들고 운반하고 파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보다 얼마나 낮은 임금을 받고 일한 결과인지 보도하는 것이 언론일 것이다. 기본적인 주장에는 동의일까? 영어로 직접 정보를 입수할 수 있으면 일본어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와 영어로 입수할 수 있는 정보의 차이가 매우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아는 사람은 알고 있죠. 하지만 비탈길을 굴러 떨어지듯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장래를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떨어지는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일본 5채널의 여러 게시판 중 좌파계 게시판의 반응입니다. 일본인은 바보야. 선진국 중에서 가장 지능이 낮아. 편의점, 화장실, 손님 맞이에 좋은 점 같은 일본인이 평상시 밑바닥라고 비웃는 것으로 국뽕하고 있구나. 남아서 쓰레기 줍기인가? 이건 쩌는 듯 망가나 애니메이션, 게임도 그렇지만 평소에 바보 취급하면서 외국인에게 칭찬받을 때만 표정을 바꾸고 득이양양하는 거 정말 골 때린다. 일본 언론은. 일본 언론이 아니라 일본인. 지상낙원의 칭호는
오래전에 북한에서 갈라파고스 재팬으로 옮겨갔어. 민영방송은 그래도 좋을지 모르지만 공영방송도 그러니까 순조롭게 나라는 망해가고 있습니다. 일본인, 해외는 야당이 튼튼해서 부럽다. 일본 언론 쓰레기는 지혜 부족이라서 넷 우입, 국뽕 호로로를 웃기 좌빨. 아니 우선 일본 언론이 그런 쪽으로 정보를 통제하고 있다는 인식이 먼저죠. 근데 요즘 계속 우익 게시판밖에 안 생기던데 이거 중의원 선거 끝날 때까지 계속될 거라며? 역시 비민주주의 국가 일본. 애국뽕을 하지 않으면 현실은 고통뿐이니까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으니까 더군다나 조작. 들켰다. 이렇게 바른 소리를 하면 내 우익이 막 튀어나온다고 아베 정권에서 노골적으로 증가했지. 일본 대단해와 연예인이 밥 먹고 있는 방송밖에 없어. 백엔 샵으로 국뽕할 테다. 무섭지? 게다가 해외 뉴스는 해외 언론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는 북한 같은 상태. 자국 뉴스도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정보에 도달할 수 없는 언론 보도의 자유도가 60이 안팎에 머물고 있는 국가의 실태. 이봐. 이거 한국에서도 대인기라 웃겼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아가 유지되지 않는 거야. 언제까지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려는지. 뉴스조차도 와이드쇼라는 버라이어티 쇼가 메인이니까. 너희들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넷 우익은 용납하면 안 돼. 반성해도 절대 용납하지 말고 공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넷 우익만큼은 이 세계에 있으면 안 되는 존재니까. 왜 전달받는 쪽의 문제라고 하는 거야? 발신자 측에서 그런 것만 발신하는 것이 나쁜 거잖아. 나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먼 나라에서의 사건, 사고, 분쟁과 감염증이 어느 날 당신의 삶을 180도 바꿔 놓을 수도 있다. 이것에 관해서는 너무 무력하다고 할까? 그럴 수밖에 없다. 일본이 여러 가지 일의 결정권이 있을까? 중국이나 미국님의 태도에 따를 뿐. 그렇게 커다란 존재에 의존하니까 안 된다는 말을 듣는 거겠지. 너의 글을 보니 자신이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라는 물음에서 일본이 단연 꼴찌인 것이 납득이 되네. 세뇌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할 가능성을 어떻게 배제하지? 시청률은 어디가 내지? 벤츠잖아? 벤츠가 내는 숫자에 신빙성이 있냐? 벤츠도 언론 쓰레기도 자민, 공명당 광신도와 같은 전후 체제의 일부이며 미국의 앞잡이 조직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들이 일본 국민을 위한 방송을 한다고? 언론 수뇌부가 정부 여당과 회식하고 있으니까. 일본의 총리들은 언론 수뇌부와 공공연히 만남을 갖습니다. TV는 의도적으로 불편한 일의 보도를 피하거나 이미지 조작만 하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북한이나 중국의 언론 통제를 비웃을 수 있을까? 지금 일제히 언론 쓰레기들이 자민당의 당내 문제인 총재선거에 대해 엄청난 양의 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국정선거 때는 전혀 좋다, 나쁘다 말이 없었죠. 즉 일본에는 자민당 홍보밖에 없음. 그러니까 당연히 그 자민당을 홍보하려면 일본 대단해가 주제가 되고 일본의 나쁜 부분이나 개선할 부분은 감추며 현 상황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죠. 뭐 말하자면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서 국민이 책임을 물을 수 없죠. 주권자가 아니니까. 일본의 택시 대단해는 난 대단해. 이것이 일본인. 일본 네티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좌우익 상관없이 일본 언론의 과도한 국뽕 보도는 문제가 있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 제품은 세계 제일, 1990년대 같은 가격이라면 품질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00년대 소형화 기술과 안전 성능은 일본이 세계 제일, 2010년대 전반 제품에 사용되는 부품은 일제가 많다. 2010년대 후반 그 제품과 기술은 일본이 발상. 2020년대 일본에는 사계절이 있고 수돗물을 마실 수 있다. 일본 좌파 네티즌들이 정리한 시대별 일본의 국뽕입니다. 일본 국뽕의 변화를 통해 일본의 몰락을 유머러스하게 잘 정리해 놓았네요. 그렇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는 독립운동가들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 이념과 사상, 종교를 초월해서 국뽕정신 하나로 뭉쳤던 위대한 역사가 있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떠나 보편적 가치에 입각한 국뽕정신으로 민족의 미래를 열었던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것이죠. 김구 선생님의 말씀 속에 진정한 국뽕의 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 가장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원치 않는다. 내가 남의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남을 침략하는 것은 더욱 원치 아니한다. 우리의 부력은 생활을 풍족히 할 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 만하면 족하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높은 문화의 힘이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